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변호사비 이제 정밀 분석. 최근에 월간 조선이나 여러 잡지에서 이재명 변호사비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이런 기획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재명 변호사비를 계속 추적해 왔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제대로 변호사비에게 또 누가 대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추적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 기사들을 종합해서 현재까지 심각한 의혹이 있다. 검찰은요 이것도 파헤쳐 봐야 됩니다. 이재명의 변호사비 의혹도 파헤쳐 봐야 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현재까지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재명한테 일단 쌍방울 대북 송금이나 그 다음에 최근에 소환받고 있는 법카 요런 데 빼고요. 기존에 재판하고 있는 선거법, 그 다음에 위정교사, 그리고 대장동 또는 백현동 위례FC 이런 본류재판 요것만 봐도요 엄청난데요. 이것만 봐도 변호사가 숫자가 한 20몇 명 엄청납니다. 그런데 재판도 일주일에 몇 년째 2년 이상이죠. 일주일에 재판을 3번씩 계속 받아오고 있습니다. 보통은 변호사비는요 크게 보면 시간당으로 이래 오래 걸리는 거는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들이 재판이 몇 년 걸릴지 모르잖아. 10년 걸릴지. 그러면 일시금으로 그냥 1억 5천이래 가는 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10년 20년 걸리면. 그러면 보통은 착수금 좀 얼마 받고, 그리고 시간당 차지로 추가로 받는 이런 방법도 있고, 아예 큰 높음처럼 시간당 차지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시간당 비용, 차지는 꼭 들어갑니다. 왜? 재판이 10년, 20년, 30년 모르잖아요. 근데 일시불로 끝낼 수가 없는 거죠. 대표적으로 김홍걸이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홍걸이가요. 참 이게 가지가지합니다. 이거 김홍걸이가 이 자는 참 독특한 자예요. 변호사를 김홍걸이가 선거법으로 재판했거든. 4개월 동안. 4개월 동안 김홍걸이 재판했잖아. 그런데 법무법인이 계약을 했는데 일시금으로 예를 들어 7천만 원. 거기다가 시간당 차지 얼마. 이래가 계약을 했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김홍걸이가. 그냥 한 7천만 원 일시금 이것만 주고 야 7천 너 4개월 동안에 몇 번 안 왔잖아. 그 7천만 받으라 돈 안 주니까 변호사들이 김홍걸 상대로 재판을 걸은 거예요. 재판을. 그랬더니 판사가 볼 때 적정한 변호사비는 얼마다? 4개월 정도에 이렇게 변호사 왔으니 1억 8천이다. 왜? 그때 변호사가 4명인가 왔거든요. 한 달에 한 변호사가 3천 정도는 벌어야 세금 떼고 자기도 얼마 가져가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해서 김홍걸이는 4개월 동안 선거법, 이재명이 똑같잖아요. 선거법만 4개월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것도 매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1억 8천을 주라. 이렇게 판사가 적정 금액을 판결한 예가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는 선거법만 2년 2개월 걸렸죠. 2년 2개월. 그 다음에 위정교사가 있고 특히 힘든 게 대장동 엄청난 재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비가 엄청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실제 제가 누가 나가느냐 이거를 봤더니요. 어떤 사람이 변호사냐. 요거는 한번 쭉 정리를 해봤더니 현재 가장 먼저 한 게 선거법이잖아요. 선거법. 가장 먼저 종결한 게 선거법이죠. 11월 15일에 선고하는. 거기에는 부장판사 출신의 이성엽. 제가 이야기 많이 했죠. 이성엽은 모든 사건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승리할 때 이성엽 부장판사인데 이분은 그냥 판사예요. 돈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이분은 정치판사가 아니에요. 제 돈 받고 변호하는 분이에요. 이성엽 부장판사가. 왜? 이게 배지도 안 되고 이게 대납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성엽. 그 다음에 김종건.
이분이 옛날에 LKB 대표인데요. 이분도 이게 부장판사인데 지금은 이제 따로 독립에 나갔으니까 사무실 유지하고 운영하려면 이게 김종건, 그 이재명하고 연순 동기죠. 이분도 이게 그 돈을 제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에 그 이성엽, 김종건 여기에 돈이 많이 나갔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정치적으로 옛날에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할 때 감사관을 시켜주고 감사관 시켜준 요런 데 검사 출신으로 김희수 이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최지영, 아마 실무를 많이 할 거 최지영, 이런 식으로 선거법에 4명이 그 로펌 4군데가 들어왔다. 그런데 4군데 들어왔는데 그 2년 2개월 동안 선거법을 했다. 아까 이제 김홍걸은 4개월만 했는데 1억 8천을 줬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 얼마 들까요? 이거만 해도 이게 그 1억 8천이면 2억이고 4개월 동안인데, 그러면 이 기간만 5하면 그러면 이게 10억 되잖아요. 기간별로 차지 청구하니까 엄청난 거죠. 김홍걸하고 비교해보면 판결 엄청나죠. 근데 그 신고한 거는 거의 뭐 없습니다. 1인당 평균 나눠보니까 20몇 명, 결론적으로 이게 1인당 1,000만 원대밖에 안 됩니다. 재산 감소한 게, 그것도 이게 재산이 이재명 감소한 게 다 변호사비 나갔느냐, 그거는 좀 이따 다시 따져보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선거법은 4명이 2년 2개월 했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한번 다시 따져보자고요. 4명이 2년 2개월 했다. 근데 김홍걸은 선거법 똑같으니까 4개월에 1억 8천 나갔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어제 결심한 거죠. 어제 그 결심했던 위정교사 사건 이거요. 이것도 이제 그 이성엽, 그 다음에 김종건, 그 다음에 감사관 했다 했죠. 검사 김희수. 어제 변호사가 어제 김희수가 제일 많이 떠들더라고요. 어제 이재명이 최후 진술하고 할 때 김희수 검사 출신인데 경기도의 감사관 출신이에요. 이재명이한테 이제 은혜 갚는 거죠. 이렇게 3명은 똑같이 들어와요. 이성엽, 김종건, 김희수는 거의 같이 들어갑니다. 중복. 근데 돈은 따로 받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변호사가 어제 2명 돼 있어요. 조원철, 정주희. 그럼 이 사람들이 아마 실무를 할 겁니다. 페이퍼 작업. 그러니까 이제 거물급들은 변론하고 실무적인 페이퍼 작업이나 이런 거는 또 조원철하고 정주희 5팀을 쓴 거예요. 위정교사만 5팀을 쓴 거예요. 이것도 재판은 1년 이상 끌었습니다. 1년 이상. 그러면 2팀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본재판. 지금은 이제 2년 이상 하고 있는 대장동 본재판 있잖아요. 여기는 변호사가 누가 가 있느냐. 여기도 변호사는 현재 그 이성엽, 김종건은 계속 들어가고요. 여기는 이제 그 조원철이라고 아까 어제 위정교사 조원철이가 여기에 들어갔는데 조원철이가 법원장 출신이에요. 옛날에 일산 고양 지원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조원철, 이성엽, 김종건 이 3명은 거의 들어갔고, 그 다음에 대장동 재판에 김필성이라고 서울대 제가 방송했던 그 페이퍼 작업 김필성, 그 다음에 김진영, 이렇게 대장동에 5명이 들어가는데 항상 이성엽, 김종건은 꼭 들어가고 모든 재판에, 그 다음에 여기에 조원철이라고 고양지원장 출신 판사가 주도하면서,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김필성이나 김진영 5명이 2년 넘게 매일 재판을 일주일에 1회 반씩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일주일에 3번씩 매주 한다. 그러면 변호사가 다른 사건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니까. 다른 사건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변호사 전부 2~3명 로펌에 이 변호사들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재판 없는 날은 다른 재판 할 수 있을까요? 재판 없는 날은 기록 보고 또 정인신문사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써야 되잖아요. 결국요, 모든 다른 재판 하나도 못하고 이 재판이 올인해야 됩니다. 올인. 그러면 김종건이나 이성엽이나 한 달에 아무래도 매출이 최하 1억은 넘어야 직원들 월급도 주고 사무실 위자고 자기들도 한 몇천 원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물급 몇천도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엄청난 저는 금액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3개 사건을 다 합쳐보면 중복 포함하면요. 중복 때도 돈은 따로 받아야 되니까 포함하면 그 변호사가요.
지금 이제 거의 많을 때는 한 28, 적을 때도 이게 그 21~22명, 항상 이게 그 20명대 변호사가 올인해서 이게 그 들어간다, 변호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20명의 변호사가 올인해서 들어간다. 그러면요, 저는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달이면 20여 명의 변호사를 한 달에 유지비 주려면 한 달에 최하 5천에서 1억 잡아도요. 한 달에 꼬박 했을 때 그렇게 잡아도요. 5천에서 1억 잡아도 20여 명이면 돈이 이게 얼마입니까? 5천만 원 잡아도 이게 20명이면 거의 뭐 10억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김만배 씨 200억 태평양에 줬다는 게 200억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드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재명의 재산을 한번 봅시다. 이재명의 재산은요. 3년 동안 우리 이제 올해 거는 공개 안 됐으니까 올해 1월 달에 공개한 거 2023년 작년 연말 기준 올해 공개한 거죠. 3년 동안 줄은 게요. 1억 7,900입니다. 1억 7천만 원 줄었어요. 원래 3년 전에 이재명의 재산이 34억 9천이었거든요. 한 35억쯤 됐어요. 근데 지금도 거의 그대로 이제 그 재산이 거의 그대로 이게 30 몇 억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이게 줄은 게 1억 7,900이다. 야, 3년 동안 매일 재판했잖아요. 수사하고. 3년 동안 매일 재판 수사하고 일주일에 3번씩. 거기에 법원장 출신 전부 다 정관들이 부장판사죠. 김종근도 유명한 판사고 이성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새로 선임한 도 지원장, 고향 지원장 조원철. 어떻게 엄청나잖아요. 이런데 재산이 준 게 없다. 1억 얼마 주는데 이재명이가 뭐라고 소명했냐. 내가 이게 그 소비가 증가대가 줄었다 했어요. 재판비가 아니고 소비가 했다. 옛날에는 이게 그 초밥이나 샌드위치 이걸 한 달에 이재명이 샌드위치 값만 150 들어갑니다. 샌드위치 값만 특별을 제작한. 근데 이런 걸 옛날에 버카로 먹다가 이제 버카로 못 먹으니까 내가 소비 생활비 지출 때문에 1억 얼마 줄었다 해서 3년간. 그게 변화가 없다 봐야 돼요. 3년간 1억 7천이면 1년에 5천 주는 거 5천. 샌드위치 값 주는 거 샌드위치 값. 소고기 값. 과일 값. 이거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변호사비는 전부 이게 공짜입니까 지금?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전부 공짜라고 있다. 아니면 저수지에서 현금으로 계속 꺼내주고 있다. 아니면 말이 안 되잖아. 아니면 이게 다른 걸로 옛날에는 이게 배지를 주거나 배지로 또는 이게 경기도 뭐 자리를 주거나 쌍방울에서 대납하거나 김만배가 뭐 하거나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말이지.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재명 재산에서는 변호사비가 나간 거는 거의 없다. 1년에 5천만 원 정도 주는데 변호사 나간 건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럼 이게 뭐 이거는 전부 다 법원장 출신이니까 배지로 지금 되지도 않잖아요. 선거 끝난 지도 얼마 안 되고 몇 년 뒤인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돈을 주고 있냐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 이게 뭐 실무자 김필성이나 실무자들도요. 한 달에 한 3천만 원 안 주면요. 일 안 합니다. 자기들도 이게 미치다고 이재명 공짜로 일해줍니까? 주지 않는데 왜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실무 제일 밑에 페이퍼 작업하는 사람들 한 달에 3천만 원 해야 사무실도 지도 있고 세금 내고 이게 자기한테도 1, 2천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안 떨어지면 이게 어떻게 변호합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이재명이가 이렇게 나눠보면 지금 20몇 명을 3년에가 1억 7천 주로 나눠보면요. 총 준 게 한 사람한테 1,000만 원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1인당 1,0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3년 동안. 그게 말이 됩니까? 따라서 제가 지금 촉구하는 거는 이제 이거 신고할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그 변협을 조사하면 다 답이 나옵니다.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인들은 얼마를 받았는지 신고한 게 다 자료가 나옵니다. 검찰은 저번에도 그 변협함 압수했잖아요. 얼마를 신고했는지, 제대로 신고했는지, 이걸 이게 검찰은 한번 이게 조사를 해야 된다. 왜? 변호사비 대납이 명백하거든요. 옛날에 이병철 씨 변호사비 대납이. 안 그러면 이게 법에, 이것도 우리 김영란법이나 이런 것도 이게 법에 걸립니다. 적정한 변호사비를 안 받고, 이게 터무니없이 싸게 변호해주면 이것도 청탁입니다. 이것도 이게 다른 걸로 대가 주니까 이것도 이게 법에 걸립니다.
정확하게 대가 안 주고 했을 때 따라서 이제 그 이재명의 이 20명의 변호사들이 각 얼마로 신고했는지, 그다음에 그 너무 터무니없이 적다면 신고 안 했다면 그렇게 이유가 뭔지 조사를 해야 되고, 특히 무엇보다 이재명이 돈에서는 거의 나간 게 없다. 딱 제가 숫자 이렇게 다 말했잖아요. 나간 게 없다. 따라서 어차피 이게 변호사비 대납 수사는 있었으니까 저는 철저하게 그 이번에도 변호사비 대납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왜? 이게 이래야만 이게 이재명의 저수지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어디 저수지에 숨겨놓은 돈에서 현금으로 상당히 주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도 이제 그 쌍방울 대북 송금은 워낙 중요하니까 앞으로 이게 또 어떻게 되는지 추적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